자, 또 되셨으면 넘어가셔서 299페이지에 가면 영세율과 면세가 나오는데요. 얘도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 한 번만 볼게요. 301페이지에 예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301페이지 4번에 보면 우리 회사에서 영세율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내용 한번 보세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치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이게 우리가 실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가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한 적이 있다.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기로.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영세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산세 내야 돼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뒤에 가서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자, 간단히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넘어가실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304페이지, 아니 303페이지요. 여러분이 안 배우신 내용이 나와요. 3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면세 포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쌀을 국내에다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쵸?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쌀을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다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쌀을 외국에다가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나도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면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 안 하는 애니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고 싶다. 이러면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자, 밑에 내용 보세요. 면세 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러면 면세 포기 절차가 나오는데 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내용 보세요.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면세 포기의 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가능하다. 즉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이제 면세 포기할래 라는 거예요. 자,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 등록 시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억하실 건 면세 포기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허락해 주세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자, 면세 포기의 효력이 나와요.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면세를 포기하면 바로 그냥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사업자 등록 이후에 공급분부터는 그냥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면세의 재적용이라는 게 나와요.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할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올해 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올해는 외국에다 수출할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어서 올해 면세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 그러고 보니까 나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할 일이 별로 없네? 그러면 난 이제 다시 면세 적용받을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면세 포기를 하고 나면 3년 동안은 면세를 적용을 못 받아요. 3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기간 기억해 주세요. 3년 동안은 면세를 포기하면 못 돌아온다. 면세 사업자로. 자, 요 애는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도 다 배운 내용이니까 바로 연습 문제로 갈게요. 자, 305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맞죠? 왜요? 영세율은 매출세액도 없지만 0%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고 면세는요. 매출세액은 없잖아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했던 거예요. 다음 2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포기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되셨나요? 3번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면세 포기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4번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영세율은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0%. 이런 얘기 했죠.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영세율은 신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요. 국내 거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4번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 포기 제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개수는? 자, 신문, 잡지, 면세죠. 수집용 우표는 과세돼요. 복권은 면세고요.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되는 거죠. 과일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니까 면세고요. 보험 교육, 보험 용역도 면세죠. 그래서 신문, 잡지, 복권, 과일, 보험 용역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번 수출하는 재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외화를 벌어오는 거니까. 2번 미가공 수입 농산품 중에 식용에 공하는 것만 면세가 적용된다. 맞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중에 식료품만 면세가 되고요. 비식용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맞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면세 포기 제도에 대한 얘기고요. 4번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 포기한 과세기간의 다음 기간부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영세율을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다음 2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익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금 내줄게 하면서 세금을 내가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이익이 안 냈다고 받아놓은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음 3번. 최종 소비하는 자가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는 소비세이다. 맞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담하는 담세자가 된다고 그랬죠. 자, 다음 4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제도보다는 영세율 제도가 더 적합하다. 맞죠? 매입세 공제도 되니까. 그래서 5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도서는 면세죠. 도서가 면세고요. 건물의 임대는 과세되고요. 비디오의 대여도 과세되고요. 승용차를 대여하는 것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1번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다 면세가 되는 거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용만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번 맞고요. 다음 2번.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면세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봤을 때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3번.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 면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신고와 신청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면세 포기 신고서예요. 면세 포기 신청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서는 이렇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거고 신고서는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 포기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한다. 3년 동안은 못 돌아와요. 면세 포기하고 나면. 그래서 7번에는 3번이 되고요.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자, 이런 경우에 국내 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국내 수출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행위는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고요. 3번 수출 대행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건 국내 거래에 해당하고요. 이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한 걸로 보고 과세됩니다. 자, 이거는 수출, 국내 수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수출 대행해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고 과세됩니다. 4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임가공이라는 걸 만들어주기만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수출업자와 계약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럼 이것도 국내 수출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얘도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번에는 3번만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병원은 면세된다고 그랬죠. 병원은 면세고요. 2번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병원에서 하는 일이죠. 면세. 3번에 조산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것도 의료 용역에 해당해요. 의료 용역. 의료 용역에 해당하니까 얘도 면세고요. 약사가 소매하는 일반 약품 판매 대금. 여러분이 이제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뭐 파스 하나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과세되는 겁니다. 근데 조제 용역은 면세예요. 자, 그래서 9번에는 4번이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요. 자, 1번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2번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분양했대요. 이건 팔았다는 얘기죠.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면 과세예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인데요.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다음 3번 의사의 보건의료 용역은 면세고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판매하고 받은 가액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10번엔 2번만 과세되고요.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맞죠? 다음 2번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아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었죠? 그 얘기고요. 3번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에 해당한다. 토지의 매매는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4번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얘가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